어,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시사 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침대 위의 시사라는 게 침대 위에서 이제 그간에 있던 어떤 시사 이슈들에 대해서 좀 찝는 그런 시간이에요. 선풍기 소리가 좀 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침대 위에서 그냥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사를 논한다, 이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신체가 처음 출연하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1화인 만큼 좀 더 자극적인 걸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룰 것은 바로 뭐냐면요, 지옥이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라고 해가지고 박권일 씨라는, 박권일 이제 사회비평가가 쓰신 글인데,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려요. 뭐 진보 입장에서 이분이 조국을 비판하고, 또 최근에 쓰신 글을 보면 유시민 씨 작가까지 비판하면서 진보에서도 욕먹고, 뭐 다정의 보수는 좋아할 리도 없고, 이제 뭐 그런 분인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박권일 씨가 뭐 호감입니다. 물론 뭐 유시민을 비판하는 그 글에 대해서 제가 뭐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이 그 어떤 사회 이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촌철적으로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옥이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도. 일단은 제가 이 글을 끝까지 다 읽을지 아니면 중요 부분만 읽을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 글은 한 번씩 끝까지 다 읽어도 될 것 같아서 짧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옥이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 노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문구다. 나치 강제수용소 입구에 걸려있던 이 표어는 그 끔찍한 아이러니 때문에 널리 회자됐다. 2020년 한국의 아이러니도 만만찮다. 노동은 신성하다. 직업에 귀천없다. 사람이 먼저다. 입으로 떠들어대면서도 이 나라는 정작 일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죽게 내버려둔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거의 매일같이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죽고, 프레스기에 끼어 죽고, 불에 타 죽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고,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일종의 연쇄 살인 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사고와 갑질을 예방하는 안정장치를 만드는 돈보다 사람 목숨값이 더 싸기 때문이다. 노동자 40명이 숨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 원이었다. 한 명의 목숨값은 50만 원이었다. 고 김용균 씨의 원천 사업장인 서부발전은 산업재해로 사람이 사망하면 발전사 정직원은 1.5점, 하청 직원은 1점, 발전시설 건설 노동자가 숨지면 0.2점을 깎는다는 지침을 갖고 있었다. 발전시설 건설 노동자의 목숨값은 발전사 정직원의 7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중부 발전의 경우 내부 지침 제목부터 신분별 감점 개수라고 적혀 있었다. 본사 직원 사망 시 12점 감점, 하청 직원 사망 시 4점 감점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코레일이다. 특히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유독 끊이지 않았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열차 접근 경보기를 정규직에게만 지급했음이 밝혀졌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소설가 김훈, 지금 이 글을 쓰는 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결책도 이미 나와 있다. 김용균법의 초안과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그것이다. 아니 실은 헌법과 노동법이 글자 그대로 적용되기만 했어도 사람이 지금처럼 많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는 2020년에도 날마다 노동자의 죽음을 보고 전태일의 절규를 소환해야 하는가? 왜 김용균법은 핵심 위험 업종 대부분이 제외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는가? 위험의 외주화 혹은 비용 절감 논리는 물론 문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발생시킨 요인과 문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은 같지 않다. 그래도 되니까.
그렇다. 이 비참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충 뭉개고 지나가도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총파업으로 세상이 멈춰서거나 수백만 명이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죽은 노동자를 동정하며 때로 눈물 흘리는 인이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안타깝긴 하지만 능력과 스펙이 부족하니 더럽고 위험한 일을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나직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렇게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무능에 불운이 결합된 어쩔 수 없는 비극으로 처리되었다. 임계장 이야기의 저자 조정진 씨가 아파트 경비원을 하던 시절의 에피소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느 날 조 씨가 입주민이 버린 음식물 잔반통을 씻어내고 있는데 아빠 손을 잡고 그 앞을 지나던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 경비원 아저씨 참 힘들겠네. 아빠가 대답했다. 응, 많이 힘들 거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저리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내심 동조하는 이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존엄의 파괴가 공부 못한 벌칙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참한 임금이 그들 노동의 적정 가치일 수도 없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사회에 필요한 노동의 값어치가 고작 그 정도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몸값은 기업과 소비자가 개걸스럽게 뜯어먹고 남긴 잔해다. 때리고 갑질한 사람만 가해자인 건 아니다. 기업, 시민, 국가 전체가 구조적 불의의 방관자이자 공모자다. 이런 글인데 글을 듣고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저는 항상 어떤 글을 읽으면 기억에 남는 문장을 좀 써보는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쓴 문장은 2문장 정도였어요. 첫 번째가 인간 존엄의 파괴가 공부 못한 벌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오늘 비정규직의 몸값은 기업과 소비자가 개걸스럽게 뜯어먹고 남긴 잔해다. 이런 문장인데 어쨌든 또 많은 부분을 담고 있지만 저는 이 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사실 우리가 그래요. 총소부나 아니면 뭐 이민호 군 같은 어떤 이런 그 좀 고된 일, 발전소 일 이제 이런 분이 돌아가셨다 이라고 할 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에게 처우를 개선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들의 월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용료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뭐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 글이다. 특히 제가 그 좀 중요하게 뜯은 문장 있잖아요. 인간 존엄의 파괴가 공부 못한 벌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문장 말이죠.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자유주의라는 말을 참 우리 사회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어떤 안 좋은 일,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자본주의가 그렇지, 자유주의가 그렇지 이러면서 무마하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대에서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과를 더 많이 낸 사람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공부 잘한 애들,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공부 못한 사람에게는 꼭 벌을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더 공부 잘한 아이가 더 많은 상을 가져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 못한 아이에게 벌칙을 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9분 정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 프로를 생각할 때 내가 10분 정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러니까 좀 어설펐지만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어떤 핵심 요약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시대니까 상은 있지만 벌칙은 없도록 하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침대 위의 시사 이야기는 이게 원래 침대 위의 시사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번째 침대 위의 시사 이야기는
좀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줬다 뺏기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미가 참 예쁘지 않나요? 이게 향초인데, 저는 뭐 몇 일은 안 됐지만 자기 전에 이렇게 향초를 꼭 켜고 자거든요. 그래서 향초를 켜고 이렇게 자면 되게 심신이 안정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초를 보여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자시고, 제가 영상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는 투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되고, 우리가 누굴 위해 싸워야 되냐면 자본가 계급과,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계층을 위해서 싸워서 우리가 이들의 권리와 또 우리들의 권리, 다시 말해서 80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